오늘 배우는 게 조금 어려우실 거라 제가 좀 천천히 설명해 볼 테니 잘해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22쪽이죠. 자, 22쪽 펴시고. 자, 최단 경로 문제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지난 시간. 자, 25번 5쪽까지네요. 자, 35번까지 중에서 질문. 34번 30 33 35 이 정도면 될까요? 오케이. 자, 33번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우찬이는 잘 되고 있어? 근데?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빨리 가요? 이 숫자 어디 있어요? 어려워? 오늘 감독은 찬이야 누구쌤이야? 영민씨. 그렇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야간 감독은 이제 태열쌤입니다. 태열쌤. 7시부터 7시부터 10시는 원래 영민쌤이신데 영민쌤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기한쌤으로 다음 주 7시 10시는 이제 영민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석훈쌤이 4시부터 10시까지 네. 많이 많이 괴롭혀주세요. 이제 이렇게. 자, 요 최단 경로를 세는 방식은 효준아 선생님이 몇 가지라고 얘기했지? 2가지. 네, 2가지라고 좀 이야기를 했죠. 일단 직접 세는 방식이 있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세는 방식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니까 뭐 요런 느낌으로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A라고 하는 지점이 요 정도. 자, A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 요쯤 어딘가에 B라고 하는 지점이 있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를 한 게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좀 구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럼 아무거나 일단 우리가 하나를 좀 잡아보면 자, 반갈로 자를게요. 자, 요렇게 반 올라가는 게 있고 근데 올라갔으면 뭐 다시 내려와야지. 반 내려오고 반 올라가고 반 내려오고 반 올라가고 반 내려오고 반 올라가고 반 올라가고 이렇게가 좀 있죠. 요게 얘들아 뭐 그나마 최단이지 않겠어요? 그지? 근데 요 과정에서 잘 들어봐. 내가 요렇게 올라가는 것만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올라가는 걸로 볼게요. 자, 5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게 5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관찰을 좀 하면 내려가는 거 하나 둘 셋 요 정도 있네요. 그럼 내가 올라가는 걸 A라고 하고 내려가는 걸 B라고 하면 A 몇 개 있는 거야? 5개. B 몇 개 있는 거야? 3개. 그걸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세도 되나요? 질문이에요. 안 되죠? 왜요? 만약에 제가 A 이렇게 A가 연속적으로 나왔다라고 쳐봐. 그러면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 즉 A가 연속적으로 막 앞에 초반에 발생을 하게 되면 길이 없는데 마치 길이 있는 것처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뭐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야? 예, 그냥 세는 게 나은 거야. 이거 평가 문제인데 그냥 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셀 거냐면 11111 박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한 가지겠지 뭐. 요렇게 올라오는 게 있을 거니까. 행주?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겠어? 그치. 왜냐면 쌤, 이렇게 오는 거 말고는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밑으로 가는 것도 체크했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어차피 길의 과정으로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한 개, 여기까지 오는 게 한 개, 둘이 더해져서 2개. 요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찬이가 봤을 때 여기 몇 개? 그렇지. 지금 일부러 지금 안 체크한 건데 여기서 요렇게 갔다 내려오나 내려갔다 올라가나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한 개가 여기까지 그대로 왔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둘 더해주면 3개. 요런 느낌. 감들 좀 잡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속도를 좀 내면 여기 하나일 거고요. 여기 2개겠죠? 요렇게 오면 되니까 그럼 여기가 5개일 거고요. 4개일 거고요. 9개일 거고요. 4개일 거고요. 아니지, 일로 와야지. 5개이겠지.
둘 더해주시면 여기는 14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는 13개겠지. 이렇게 괜찮나?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오면 13개겠고 여기로 가면 27개겠고 제가 계산 실수 안 했으면 40개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주시면 된다는 거죠. 행주 이해한대. 오케이. 아, 여러분들 오늘은 수학데이구나. 아침에도 수학. 빡세겠네. 지금 영민쌤이랑은 수열 쪽 오늘 수열 어디까지 나가셨어요? 공비수열의 합? 일반항사의 관계까지? 아 오케이. 제가 딱 거기까지 테스트를 냈는데 잘했네. 잘했나? 하나 둘 셋 냈다야. 하나 둘 셋 냈다. 잘했네. 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좀 보면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대요. 그래서 교차로 P가 있고 교차로 Q가 있대요.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말뜻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좀 중요했는데 일단 요쯤 어딘가가 교차로 P. 자, 그 다음에 요쯤 어딘가가 교차로 Q 인 상황이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가라마 교차로 P와 교차로 Q를 지날 때는요 직진 또는 우회전은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네. 오케이.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방법의 수를 좀 구해봐. 여기가 A, 여기가 B. 행주야, 이 문제를 보면 P 또는 Q를 무조건 지나래요? 그런 말은 없죠. P 또는 Q를 꼭 지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지난다면 저 조건을 따라줘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크게 경우의 수를 3개 정도 세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P랑 Q를 둘 다 지나지 않을 때, P랑 Q를 둘 다 지나지 않을 때로 세면 될 것 같아. 걔는 별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지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지나는 걸 빼야 돼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 찬이가 봤을 때 어떻게 돼? 그냥 전체 경우의 수. 계산을 안 해도 돼. 그냥 겉으로 얘기해도 돼. 뭐 5팩 이렇게 얘기해도 돼. 8팩 나누기 5팩 3팩 내 계산 없구나. 잠깐만 내가 잘못했네. 아닌데? 나 잘했네. 아니 그림을 잘못 그린 줄 알았어. 뭐라고? 8팩 나누기 뭐라고? 5팩 3팩 너무 잘했죠?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줄 알았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고 나는 여기에서 P를 지나는 걸 뺄 거예요. 그 다음에 Q를 지나는 것도 뺄 거예요. 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P를 지난다라는 건 A에서 P, P에서 B 가면 되는 거지. 그럼 A에서 P를 가게 되는 건 3팩 나누기 2팩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 안 끝났어. P에서 B로 갔었어야 되는 거니까 5팩 나누기 4팩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그럼 요렇게 생게 제가 P를 지날 때의 경우의 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Q를 지날 때를 보면 A에서 Q 가게 되면 4팩 나누기 3팩. 자,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게 되면 우리는 4팩 나누기 2팩 2팩이네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세주시면 된다. 2팩 2팩. 요게 P랑 Q를 지나지 않았을 때의 경우의 수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P를 지날 때를 한번 세봅시다. 선생님 PQ를 둘 다 지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최단이 깨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P를 지나거나 Q를 지나고일 텐데 근데 여기 잘 들어? P 또는 Q를 지날 때 직진 또는 우회전은 가능하나 좌회전은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한 게 이런 소리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틀면 좌회전인 거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틀면 좌회전, 그대로 가면 직진, 이렇게 꺾으면 우회전인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P라고 하는 지점을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죠. 1번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 무슨 회전 된 거야? 이게 좌회전이 된 거라는 거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은 거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1번으로 왔으면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 쌤, 근데 어차피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결국 좌회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여기선 가능한 거지. P에서만 안 된다고 한 거니까. 자, 그 다음 P라고 하는 녀석을 지나는 방식이 내가 이런 식으로 위로 솟구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얘가 직진의 역할을 하게 되고 요게 우회전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P를 지나는 경우를 이렇게 1번, 2번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P를 지날 때 1번의 경우 행주야, 일단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야? 1번의 경로로 여기까지 오는 거. 1번. 한 가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그냥 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좌회전 안 되고 직진밖에 안 되니까 여기까지 무조건 또 왔어야 되네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유롭게 가면 되는 거니까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우찬이 이해가 돼? 뜻 말 뜻해? 강의 보고 있냐 보잖아? 그래? 뭐라? 아니오라고 한 거야? 아직 못 봤어? 올린 지 한 5일 됐는데 괜찮아. 계속 링크 올라가고 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으로 갈 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2번으로 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태연아,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야? 우차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2번으로 오는 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는 직진 우회전 가능하니까 그냥 여기서 일로 가는 거의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는 거니까 5팩 나누기 4팩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아이고, 이거 1번 더하기 2번 이렇게 써줘야겠네 그냥. 내가 따로 살려다가 그냥 같이 해버렸네.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면 되는 거지. 사람 이해했네. 오케이. 다경 이해돼요? 옳지. 큐지라는 건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논리로 여러분들이 큐지라는 건 좀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행주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벌써 틀어졌구나? 네. 축하한다. 왜 이렇게 오래 가나 했어?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아니 들었잖아. 뭘 자꾸 내야. 몇 시에 일어났냐고. 솔직하게 거짓말하면 대학 떨어진다? 12시 잘했네. 어제는 몇 시에 일어났어? 어제는 10시? 8시. 그러면 좀 늦잠 잔 게 오늘이 처음이야? 괜찮아. 우리 지금 오늘이 5일째지? 이번 주 윈터 시작했으니까 한 5일 정도 중에 4일 지각한 애도 있어. 박땡용 땡새땡. 지금도 안 온 거 아니야, 태윤이? 화장실에 있어요. 태윤이? 왜 화장실에 있지? 변기에 빠졌으면 좋겠어. 어제 저녁에 여기 올라왔어요, 세윤이. 선생님, 왜 세윤이? 계획표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니라는 게 계획표를 잡은 것 같다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번 윈터를 의미 있게 제가 한번 가치 있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늦지나 마. 내일부터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오지 않았어요? 이게 안 늦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35번. 좌표 평면 위에 점들의 집합 S가 있고요. 집합 S에 속하는 한 점에서 S에 속하는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점프라는 규칙이 있대요. 다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결과적으로 집합 S 확통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 문제의 말뜻을 잘 이해하는 게 8R이야. 8R. 집합 S는 X, Y를 원소로 한대요. 지금 문제를 보면. 근데 문제에서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이 두 녀석은 정수래요. 그러니까 뭐 1,2, 1,3, 뭐 0,1, 마이너스 1,2 뭐 이런 정수인가 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합 S에 속하는 점에서 집합 S에 속하는 또 다른 점으로 즉 정수점에서 정수점으로 이동하는 어떤 점프라는 행위를 할 거래요. 여기까지 우찬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박스 안의 내용을 보자. 근데 얘가 한 번에 점프를 할 때 그때 도착한 지점이 Q라고 하면 P에서 Q로 이동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때 PQ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1이에요. 느낌이 좀 왔네. 봐봐. X축이 있고 이와 같이 Y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편의상. 어이 세윤이 어서 와. 오늘 몇 시에 왔어 세윤이? 저 10시. 10시쯤 왔어? 그 정도 진짜 왔어? 네. 왜 듣긴 자꾸 또 안 와? 달라진 모습 보여준다며. 저는 늦게 온다. 어디 몇 시에 갔어? 12시. 아 그럼 일찍 가고 늦게 오는 거네? 타격이 언제 몇 시에 갔어? 아 잘했네. 몇 시에 갔어 찬이? 저 11시 반이었어요. 그날 일찍 갔네. 우찬이 몇 시에 갔어? 태훈이 몇 시에 갔어? 언제 알았어요? 이 새끼. 아파서? 아 오케이. 가는 몇 시에 갔어? 아 아파서. 오케이 알았어. 얘들아 벌써 한 주차 끝났어. 그잖아. 이렇게 너네 7번만 하면 끝이야 이제. 얘들아 12 최소 12시까지 해야지 최소. 그치? 아 쌤 전 체력이 약해서 말도 안 돼. 12시까지 해야지. 그리고 안 늦어야지. 안 늦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죠. 왜냐면 이게 한 번 늦기 시작하면 두 번은 쉬워요. 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 파이팅. 행주도 이제 근데 그 어려운 한 번을 해냈네. 이번 주에 그래도 한 번 늦었네. 한 번 제각했네. 내가 아마 다음 주에 한 3번 될 텐데 또 다음 주에 세면 한번 비교해 보자. 너의 계획은 토요일 계속 유지되는 거죠? 맞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다시 볼게요. 내가 한 번에 점프를 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게 1 또는 루트 1을 이동이 가능하대요. 그 말은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쌤이 여기를 1, 여기를 마이너스 1, 여기를 1, 여기를 마이너스 1 이라고 얘기할 때 기존의 원점에 있던 곳에서 점프 했더니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거야. 왜?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가 1 또는 루트 2밖에 안 된다며. 그럼 1로서 잡을 수 있는 곳은 여기만 가능하지. 이해됐죠? 그 다음 내가 루트 2로서 이동이 가능한 건 여기가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느낌이 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점을 기점으로 그 주변에 있는 8개의 점으로 이동이 가능한 점프인 거지.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진 박스에 대한 내용을 해석한 거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 봅시다. A라고 하는 점이 있대요.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2,0에 있대. 여기 있대요. 근데 이 녀석이 총 4번의 점프를 해서요. B로 이동을 할 거래요.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좀 무난하게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요렇게 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만 있나?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건 보이잖아.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올라갔어. 그럼 한번 다시 뭐하고? 내려오고 다시 한번 뭐하고? 올라가고 다시 뭐하고? 내려오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해봐. 결과적으로 A랑 B랑 같은 높이 선상에 있거든요. 그 말은 한 번 올라오면 한 번 뭐 하면 돼? 내려와야 높이 선상을 같게 만들어줘요. 2번 올라가면 2번 내려왔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었으면 하는 거지. 자,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경우의 수를 몇 가지로 나눠주면 되냐면 3가지 정도로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단순하게 오른쪽으로만 4번 이동했을 때 찬이가 봤을 때 이거 몇 가지 있겠어? 그렇죠. 찬이 뭐 훌륭하네. 이거 한 가지지. 자, 두 번째는 야 만약에 너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걸 썼다 쳐봐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한번 내려왔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나머지 2번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 되지 않을까요? 뚱땅 팍팍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네가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봐. 그래도 팡퉁퉁톡 뭐 상관없죠. 퉁퉁팡톡 뭐 상관없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나열하기만 하면 그 나열했던 순서가 곧 경로의 과정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약간 얘들아 A, B, C, C 같은 느낌인 거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몇 팩? 2팩. 그렇지. 12가지가 되겠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올라가 두 번. 그러면 두 번 뭐 하면 돼? 내려오면 되는 거지. 올라가 내려가 라는 말은 결국 올라가는 거 두 번 하고 내려오는 거 두 번 했다라는 거 아니야? 이해되죠? 네, 지들끼리 순서가 바뀌어도 어차피 상관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기만 하면 이 자식은 4팩 나누기 2팩 2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자식은 6개 더해주시면 답이야. 그동안의 경우의 수는 수연이 할만했나? 아, 어려웠어요? 아이고. 자, 오늘 이제 쌤이랑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갈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수련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고요. 26쪽. 행주야 뭐라 나와 있어? 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꽤 많이 떠들어 댈 건데 복습 열심히 안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라 네, 꼼꼼하게들 복습. 칠판 한번 지고 시작하자. 세훈이는 보통 집 가면 바로 자? 그러면? 뭐좀 먹고 좀 뭐? 쉬다가 몇 시쯤 자? 1시 반에서 1시 사이. 1시 반에서 1시 사이. 2시 전에 자? 네. 그래?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이 자네? 자는 시간이 6시간이 넘네? 오, 되게 많이 잤네? 그럼 세원이가 보통 안 늦었을 때는 몇 시쯤 잤을 때야? 그거 비슷해 그거는? 아 그래? 자는 시간은 비슷해? 그럼 어떨 때 늦고 어떨 때 안 늦는 거야? 약간 그날 날씨가 추우면 어. 더 눈을 입고 싶어서. 아 분명히 깼는데 네. 그러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안 늦을 수 있는 건데 아씨 에이 몰라 뭐 죽이기야 해? 뭐 이런 느낌이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지. 만약에 눈을 떴는데 우찬이가 눈을 딱 떴는데 9시 20분이야. 지각이잖아. 불이 나게 와서 10시인 건지 눈을 딱 떴는데 8시야. 지금 준비해서 여유 있게 가면 안 늦어. 근데 추워. 특히 뭐 일단 좀 죄송할 표정 지으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시가 온 건지. 그러니까 깨어있긴 한 거네. 아니 이제 깨 있는 시간이 있는 거지 잠깐. 아 잠깐 깨어있는 시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려고 마음먹으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지각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자는 거야. 되게 적당히 자다가 지각 안 할 정도에 일어나려면 아 지각하기 전까지만 조금만 더 자자. 네. 알람을 몇 시에 맞춰놓는데? 알람 안 맞춰? 아 그러니까 늦지 않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거네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러면 계속 늦는 거 아니야? 그런 노력이 없으면? 보통 어머니가 뭐라 안 하시니까. 출근하시기 전에 깨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머니 항상 통화하면 항상 깨우고 나오셨대. 제가 깨우고 나왔거든요 선생님. 예 알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전화해볼게요. 뭐 이러시던데. 그러니까 다시 잠드는 거지. 다시 잠드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정말 잠이 취하면 일어날게요. 이럴 수 있어요. 잠이 너무 취하면. 근데 너는 일어났는데 화장실도 갔다 오고 했는데 추워. 나오기가 귀찮아. 날씨도 쌀쌀하고. 시간을 보니까 뭐 조금만 더 자고 가도 되고 뭐 지각해봤자 뭐 듣기 안 하는 건데 뭐 수업 전까지 하면 1시간 정도.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지각을 한다는 거. 그럼 안 된다 세훈아. 네. 그렇지.
아침에 쉽지 않지만 잘들 해보셔요. 자 보자. 우찬아 이제 배우는 내용이 뭐래? 네, 중복조합. 거기 아마 교재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는 게 크게 많진 않잖아요, 그지? 근데 아마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거라.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 제가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중복조합은요. 일단 우리가 기호로는 N, HR 이라고 좀 씁니다. 저는 보통 저런 기호를 좀 썼을 때 중복 순열, N파이 R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잘 세면 장땡이라 생각을 하는 편이고 뭐 정의를 굳이 막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돼 이건 아니야. 근데 중복조합만큼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중복조합은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갈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자, 서로 다른 종류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 행주야 이렇게만 쓰면 약간 멋스러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쓰면 예, C스럽죠. 조합스러워요. 콤비네이션스러워요. 그럼 중복조합은 여기에 이제 뭐가 붙는 거냐면 중복을 허락하여 라는 말이 붙어요. 서로 다른 종류는 N개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NHR이라고 해요. 아직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근데 뭐가 됐건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나는 선택만 해요. 뽑기만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경아 뭐가 없어? 네,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조합으로 끝나는 것들은 앞으로 뭐 더 배울 건 없긴 하지만 조합으로 끝난다. 그럼 이 자식은 얘들아 순서는 없는 거예요. 순서는 안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예시 하나 들어볼까? 1교시에 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저 말이 조금 익숙해지게 다가오는 거 정도가 1교시 목표야. (3H5) 행주야. 이거의 의미가 뭐야? 의미. 서로 다른 종류 이게 가능한 상황이라는 건 돼요? 서로 다른 종류가 3개가 있는데 5개를 뽑을 거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안일하게 아니 휴감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5개 뽑아? 이러면 안 되고 잘 들어. 종류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소리야. 주머니에 자 A라는 구슬이 있고 B라는 구슬이 있고 C라는 구슬이 있는 거야. 종류는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류는 3개지만 각각 안에 구슬은 무한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5개를 뽑을 수 있는 거야. 3H1억도 가능한 거예요. 종류만 3개지 무한개 들어있으면 엄청 많이 들어있으면. 그럼 이게 그럼 무슨 소리냐면 요 주머니에서 내가 5개를 뽑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 A만 5개 뽑힐 수도 있겠네. A 4개, B 1개일 수도 있고 A 4개, C 1개일 수도 있고 다 다른 상황이죠. A 3개, B 1개, C 1개일 수도 있고 A 하나, B 2개, C 2개일 수도 있고 이해돼요? 꽤 여러 상황이 나오겠네. 그게 도합 총 몇 가지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가지수를 나타낸 게 3H5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는 게 제일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얘들아 안 뽑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5개 뽑았는데 C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했대. 야 어찌됐건 우리가 5개를 뽑는 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어떤 평평한 곳에서 너가 약간 세 개의 박스를 이렇게 딱 만들어. 세 개의 박스를. 그리고 밑에다가 편말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영역이라고 그냥 써놔. 그럼 위에서 여기 있는 공 5개를 그냥 위에서 던져. 그럼 어딘가에 들어가겠죠. 그럼 예를 들어 뭐 이쪽에 1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쪽에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에 1개 들어갈 수도 있지 뭐. 그러면 A 하나, B 3개, C 하나 이러면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다시 요 정도 매칭이 되는지 잘 봐. 종류가 3개가 있어요. 무한개 들어있어요. 눈 감고 아무렇게나 5개를 뽑아요. 이게 서로 다른 종류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 거기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나 내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칸막이 마련해 놓고 위에서 5개의 공을 던져가지고 이쪽에 공이 들어있는 개수만큼 뽑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나 어차피 경우의 수 같을 거라는 거 이해돼? 쌤, 여기서 5개 뽑았을 때 B 3개, C 2개인 경우는요? 그럼 공이 이렇게 들어갔겠지. 이러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결국 정리하면 동그라미 5개와 막대기 2개가 배열이 되면 그 배열된 결과에 따라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 뽑혔구나를 내가 뒤에 결정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있지. 예를 들어 막대기 동글 이렇게 있으면 아 A 0개, B 0개, C 5개 뽑혔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즉 서로 다른 종류 3개 중에 중복으로 허락해서 5개를 뽑는 건 막대기 2개와 동그라미 5개를 한 줄로 나열하면 되는 경우의 수랑 똑같지 않을까? 인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도합 7자리가 쓰여요. 얘네들은 도합 하나, 둘, 셋, 넷, 다여 7자리가 쓰여. 그 중에 동그라미가 앉을 5자리만 내가 결정해주면 남은 자리에 어련히 알아서 막대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의미 부여를 하면 돼. A 하나, B 2개, C 2개라고. 정리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 건 총 7개의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5자리를 선택만 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의 수는 7C5로 셀 거야. 요게 중복조합이에요. 제가 지금 말로 좀 떠들었는데 그 과정을 이해하시고 복습하는 게 먼저 돼야 돼.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 나중에 문제를 할 때. 막상 문제 풀려고 하면 이게 잘 매칭이 안 되실 거라 초반엔 좀 버벅대시겠다만 그럼 이제 요거 계산만 하면 되네요. 7C5는 7C2랑 똑같으니까 21 21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개연 이해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어차피 저쪽에다 일반화 시킬 거예요. 봐봐. 자, 이번에는 4H7이라고 하자. 내 맘이에요. 그럼 행주 이번에는 종류가 몇 개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종류는 4개인데 그 종류 안에 들어있는 개수는 무한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치고 무수히 많다라고. 거기서 행주야 내가 몇 개 뽑는 거야? 7개를 뽑는 거야. 그러면 뭐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 D 몇 개 이렇게 뽑힐 텐데 나는 이 상황을 이렇게 바닥에 정확하게 칸막이를 딱 3개만 설치를 해서요. 요렇게 요 바닥에다가 팻말을 붙여놓을 거라는 것이 야 여기는 A 애들이야, B 애들이야, C 애들이야, D 애들이야 이렇게. 어찌됐건 나는 7개를 뽑을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가 있는 상황. 그걸 위에서 7개의 공을 이렇게 던져. 그러면 어딘가에는 들어가고 여기 뭐 1개 들어가고 여기도 1개 들어가고 요쪽에 3개가 들어갈 수도 있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럼 들어감에 따라 A 2개, B 1개, C 1개, D 3개가 뽑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바꿔 얘기하면 동그라미 7개와 막대기 3개를 섞어서 한 줄로 깔기만 하면 그 나온 결과가 뭐가 뽑혔는지에 대해 매칭이 하나씩 된다는 거지. 전부 다. 그럼 이거 총 얘들아 몇 자리 있어요? 동그라미 7개, 막대기 3개. 총 몇 개 있지? 10자리가 있지. 그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몇 개의 자리만? 7자리만 선택해주면 어련히 빈자리에 막대기가 꽂힐 거고, 그 막대기가 꽂히는 이유는 여기까지가 A 영역이야, 여기까지가 B야, 여기까지가 C야, 저쪽부터는 D야. 요 영역을 구분하기 위함이야. 그러면 얘는 총 10개의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7개의 자리를 선택해주면 되겠네. 였던 거야. 그럼 나는 여기서 막대기를 왜 3개 뽑은 거야? 종류가 몇 개라서 4개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아까 여기서는 ABC에서는 종류가 3개여서 막대기를 2개 썼던 거고요. 괜찮으실까요? 일반화 좀 시켜볼게요. 자, 주머니가 있는데 NHR이라고 하게 되면 주머니에 A라는 공, B라는 공, C라는 공, N이라는 공, 종류는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서 나는 총 몇 개를 꺼낼 거냐면 R개를 뽑을 거예요. 그럼 뽑힌 녀석이 또 뽑혀도 되는 거니까 중복을 허락한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럼 어찌됐건 나는 R개를 뽑으니까요, 하나, 둘, 셋 해서 이 동그라미는 총 행주에 몇 개 있어요? 네, R개가 있겠지. 자, 그런데 나는 구분해줘야 돼. 여기부터가 A야, 저기서부터가 B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야, 이렇게. 그러면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막대기가 들어와야 돼. 태훈이가 봤을 때 이 막대기 몇 개? 네, 얘는 N-1개가 들어와야 돼. 약간 괜찮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나열하기만 하면 그 상황이 몇 개 뽑혔는지로 매칭이 되는 건 이해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댕댕댕댕댕댕 해서 요렇게 자리가 있으면 요 자리가 찬이가 봤을 때 총 몇 자리가 있어요? 자릿수. R 플러스 N 마이너스. 그렇지. 2개 더하면 되는 거겠지. 나이스. 근데 교과서에서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뭐 이런 순서로 좀 기억을 해달래요. 그래서 자릿수는 총 요렇게 있는 거지. 그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몇 자릿수만 선택하면 돼? r 자릿수만 선택을 하면 나머지 자리에 어련히 알아서 막대기가 꽂히고 그거에 따라서 상황은 결정이 되고. 그래서 우린 앞으로 NHR이라고 하는 녀석을 봤을 때 얘는 n 더하기 r 마이너스 1개의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r개의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저렇게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여기까지가 중복조합의 정의. 읽으시는 더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시간 5분 정도 줄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귀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질문. 2교시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알겠죠? 조금 응용을 할 거라서. 동생 결혼식, 결혼식. 동생 졸업식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네? 동생. 수업 졸라. 동생 무슨 중학생이야? 네. 여학생? 남학생. 남학생. 우리 학원 다녀? 중학교 졸업? 네. 추나 오나? 영지가. 너가 명지 추천했어? 걔가 영지를 가는. 명지를 가. 명지를 가. 자, 그럼 얘들아 이제 2교시고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NHR이라고 하는 중복조합이 뭐였냐면 서로 다른 민기 아마 자리에 앉을 거야. 근데 영상 한번 참고하고 일단 그냥 최대한 그냥 쫓아오려고 애써봐. 자, NHR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뭐였냐면 서로 다른 종류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NHR이었고
그래서 주머니 안에 A부터 N까지 종류는 N개가 있는데 그 안에 개수들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R개를 뽑았을 때 결과적으로 R개가 뽑힐 건데 이걸 세는 방식이 막대기를 구분할 수 있게 n-1개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R개의 공을 던지면 얘네가 어른이 들어가고 그걸 통해 A가 몇 개, B가 몇 개, 드르륵 N이 몇 개 뽑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N 더하기 R 빼기 1개의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R개의 자리만 선택해주면 된다. 지금 요런 의미였어요. 중복조합이. 자,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1교시 마지막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8이 되는 어떤 방정식이 있는 거야. 그런데 A, B, C, D가 첫 번째 음이 아닌 정수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음이 아니었다라는 건 0 이상의 정수란 소리고 가령 예를 들어 얘가 0, 얘가 10, 얘가 7, 얘가 1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조합들이 총 몇 개나 있어? 이런 질문인 거야.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우리 태훈이가 쌤 요거 4H18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잘했거든요. 그럼 내가 잘 들어봐 얘들아. 4H18의 의미가 뭐야 행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잘 들어봐.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다. 어떻게 들어있는 거냐면 A, B, C, D라고 하는 애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A라는 공, B라는 공, C라는 공, D라는 공이. 근데 얘네가 무한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야. 얘네가 무한히 많이 들어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몇 개를 뽑을 거냐면 18개를 뽑겠다 이거야. 그럼 내가 이 중에서 18개를 뽑게 되면 이럴 수 있죠. 아까 전에 얘가 0, 얘가 10, 얘가 7, 얘가 1 이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내가 여기서 18개를 뽑는 행위 중에는 아마도 A가 하나도 안 뽑히고 B가 10개 뽑히고 C가 7개 뽑히고 D가 1개 뽑히는 게 있겠지. 그럼 얘네가 뽑힌 개수가 곧 얘네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요. 아 그러면 내가 서로 다른 종류 4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18개 뽑으면 그 뽑힌 개수가 곧 숫자가 되면 더해서 18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랑 일맥상통하겠네 라는 것 정도가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음이 아닌 정수가 4H18이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와닿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안 뽑히면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안 뽑히면 0이 되는 거지. 태훈 이해 안 되네? 돼요. 돼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연수여야 된대요. A, B, C, D가. 그럼 자연수였다라는 말은 뭐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0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 말은 내가 18개를 눈 감고 뽑았는데 최소한 A, B, C, D가 몇 개씩은 뽑히라는 거야? 한 개씩은 뽑혀 있어야 돼 라는 소리인 거지. 왜냐면 자연수가 되려면 최소 1이니까. 그럼 이거는 경우의 수가 세연이 어떻게 될까? 맞춤 세명이 오늘 조금 일찍 끝내줄게. 초 끝. 차례 뭘까?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이지. 아니 내가 눈 감고 18개 뽑는데 얘네가 무조건 뽑혀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인 거지. 주머니 열어요. 요 A0 하나 뽑아놔. B 하나 뽑아놔. C 하나 뽑아놓고 D 하나 뽑아놔. 몇 개 뽑아놨어요? 4개. 그리고 눈 감고 다시 몇 개 더 뽑아? 14개 더 뽑으면 되지 않나? 그 과정에서 만약에 A가 안 뽑혔으면 A는 1이겠지 뭐. 이미 하나 뽑아놨으니까. A가 한 개 뽑히면 2가 돼버리겠지. 상황 이해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자연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네한테 최소한 한 개씩은 뽑아놓고 출발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 경우의 수는 4H 얼마? 나이스. 괜찮으셔요? 세 번째.
자, 그다음 세 번째. 짝수면 좋겠대요. 짝수면 좋겠대. 몇 개씩 뽑아놓을까 세훈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두 개 이렇게 뽑아놓으면 하나도 안 뽑히면 2가 되니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두 개 뽑아놨는데 내가 눈 감고 뽑았는데 A가 하나 뽑히면? 그럼 갑자기 3으로 바뀌네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개를 뽑아놓는 행위는 그 뒤의 상황을 안전하게 보존하지 못하겠는데 뒤에가 어떻게 뽑히냐에 따라 또 틀어질 수 있겠어. 그러니까 다경 우리 이때 뭐 하지?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 요 과정에서는 우찬아 우리가 치환의 방법을 이용할 거야. 잘 정리하세요. 우리가 치환의 방법을 이용할 건데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A라고 하는 녀석을요 2x 더하기 2라는 문자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 효준이가 주머니 하나를 더 갖고 와. 근데 이 주머니에는 x, y, z, w가 들어있는 주머니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효준이가 뽑아. 근데 만약에 x가 하나도 안 뽑혔어. 그럼 x 얼마인 거야? 0. x가 0이 되는 순간 a 얼마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효준이가 x를 하나 뽑아. 그럼 x가 1이야. 그러면 a는 자연스럽게 4가 되게끔. 요런 중간 처리 과정을 하나 거쳐주는 거야. 그래서 x가 결정이 되면 그로 인해서 a가 결정이 되게끔. 그렇다라는 건 b는 뭐로 바꿔주겠다는 소리야? 2y 더하기 c는 2z 더하기 d는 2w 더하기 요런 식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지. 형주 이해되냐? 괜찮아요? 근데 잘 들어 얘들아. 그러면 원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하는 녀석이 18이었는데 내가 A를 이걸로 B를 이걸로 C를 이걸로 D를 이걸로 바꾸게 되면 둘이 생기죠? 절로 넘기면 10이죠? 8 빠지니까 그 다음 2로 나눠주게 되면 주어져 있던 이 식은 다시 어떤 식으로 탈바꿈 되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몇인 걸로? 5인 걸로 탈바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5개를 뽑는 거야. 예를 들어 둘, 하나, 0, 둘이었다 쳐봐요. 그럼 X가 둘이야. A 얼마인 거야? 아! 6 이렇게 된다는 거야. Y가 1이면 B는 4, Z가 0이면 C는 2, W가 2면 D는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6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6이어서 더하기 18을 만들어준다는 거지. 참 이해한 것 같다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집중을 잘하는데? 자, 그러면 행주야 짝수가 나오면 당연히 뭐도 물어볼 수 있어요? 나도 알아요. 홀수라면 뭐로 치환할래요? 뭐라고? x 더하기 1 최악이네. 슈가 x가 1이면 a 2 되잖아. 뭐라고?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홀수면 얘는 2x 더하기 1로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되는 거지. 2y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잘하는데 사람 이해돼? 옳지. 10시 후에 질문들이 좀 많냐 너네? 그래?
어제 정지쌤이었죠? 오늘도 모르는 거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쌤이 계셔요. 윤태열 쌤이랑. 그리고 영어, 국어에 대한 니즈도 있기 때문에 하루씩만 배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수선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해줘야 돼. 쌤이 일요일에 석훈쌤 6시간 배치했어요. 석훈쌤 시간표 좀 보내주세요. 비어있으신 거. 일요일에 뭐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일찍 끝나요. 네, 형, 그 뒤에 6시간만 좀 붙이죠. 표정이. 일요일에 제가 영민쌤도 넣었습니다. 영민쌤도 시간표를 봤더니 일요일이 비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수업이 하나도 없으신 거야. 원래 너네 수업이 있잖아, 일요일에. 근데 이제 거의 사라졌거든, 그 반이. 석훈쌤이 받으셨어요. 석훈쌤이 받으셨고, 그래서 영민쌤이 일요일에 수업이 없으셔. 좋아하고 계시길래. 윈터 들어오지 않으시냐. 그럼 아이들이랑 좀 더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넣었습니다. 아이, 좋다.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쓴 건데, 봐봐 얘들아.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8이 되래요. 근데 A는 아무리 작아도 몇 이상? 1 이상. 그럼 주머니 열고 빨리 누구 하나 뽑아놓으면 돼? A 하나 뽑아놓으면 돼. 안 뽑혀도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B는 아무리 작아도 얼마래요? 얘들아, 음의 개념은 뽑아놓는 행위 자체가 안 되잖아요. B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대. 그러면은 뭔가 내가 미리 뽑아놓는 행위로서는 이게 상황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치환을 이용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치환을 좀 할 건데, 물론 이 자식도 우리가 미리 뽑아놓는 녀석으로 충분히 변환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봐봐. A라고 하는 녀석을요 X 더하기 1로 바꿔놓는 거야. 그럼 X가 하나도 안 뽑혀도 어차피 A는 얼마예요? 1. 하나 뽑히면 2개가 되겠죠. 그럼 세훈이가 봤을 때 B는 누구로 치환할래요? 행주 뭐로 치환할래? X는 썼잖아. 슈바. Y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지? Y 마이너스. 그래서 하나도 안 뽑혀도 마이너스 2가 되겠다. 하나 뽑히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해해 돼. 그렇지. 같은 방식으로 C라고 하는 녀석은 Z 더하기 2. D라고 하는 녀석은 W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꿔주면 된다. 태훈이 이해하지? 예. 여기서 더 어려운데. 너 하자. 요거는 우리 다경이가 기억을 하려. 여기까지 다경이 다 기억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다경이 요거 기억해주면 쌤이 오늘 일찍 끝낼게요. 저거는요? 예, 됐어.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해?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 거야? 하나도 안 다 기억하고 있네. 자, 이번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행주 18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거야. 제한 조건을 좀 걸면 음이 아닌 정수라고 칩시다.
자, 의미하는 정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오직에 작으면 얼마인 거야, 행주? 0.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5 해서 18까지 되는 거겠죠? 근데 얘 내용은 결국 1번의 행위를 여러 번 하는 거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 자식이 18이면 4H18, 17이면 4H17, 16이면 4H16 이렇게 되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까지 가는 거니까 4H0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식의 답은 4H0, 4H1 플러스 댕댕댕댕댕 가서 4H 행주 18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행주 18 이해되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다경이가 OH 얼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느닷없이 갑자기. 그럼 다경이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아니 민서 이거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면 되는데 졸라 빡세지 않냐. 생각을 좀 해라 이런 거야 지금 다경이는. 그러면 이제 다경이는 어떤 아이디어를 쓴 거냐면 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8 이하가 되라는 건 얘네가 꼭 18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요런 식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있긴 했었는데 여기에 슬며시 네가 2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 놔. 그리고 는 18로 한번 가봐. 얘가 하나도 안 뽑히면 어련히 이쪽에서 18개 뽑히겠죠. 얘가 하나 뽑히면 어련히 이쪽에서 17개 뽑히겠죠. 얘가 2개 뽑히면 어련히 16개 뽑히겠지. 얘가 18개 뽑히면 어련히 0개 뽑히겠지. 즉 여기 있는 5개 중에 18개를 뽑으면 어차피 요 앞에 있는 4개는 18 이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결과는 OH18과 동일한 결과를 갖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요 5개 내용은 여러분들 잘 좀 하나 더 남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표정들이 좀 안 좋네. 쌤 이해돼요? 어쩔 수 없죠 뭐. 요까지 요 4번까지 이해했고 4번도 안 됐구나. 1번은 혹시 1번부터 꽤 오랫동안 안 됐는데 근데 아까 된다 하지 않았어? 일단 계속 들어봐. 네. 알겠죠.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 표정이 괜찮죠? 어이. 자, 그 다음에 6번째. A, B, C, D 요게 9 이하였으면 좋겠대요. 0 이상. 물론 0 이상 이런 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만 선생님 좀 기본적인 걸로.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래. 우리가 좀 전에 대전제가 이제 요거였잖아. 더하기 18 되는 거. 그럼 주머니 안에 A, B, C, D가 있었고 눈 감고 18개 뽑으면 A만 18개 뽑힐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은 모든 애들이 9 이하가 돼야 된대요. 행주? 18 18개 뽑는 게 아니라 많아야 몇 개 뽑는 거래? 9개 정도가 뽑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눈 감고 18개를 뽑았을 때 얘네가 9를 넘어가서 뽑히는 것들은 안 된다 이건 거지.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그러면 얘는 넘치는 경우들이 생기죠. 9를 넘어가는.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건 약속이에요. 전체에서 뺄 거야. 뭘 뺄 거냐면 넘치는 경우를 뺄 거예요.
행주야, 혹시 몇부터 넘쳐? 부터 넘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질문. 2개가 넘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세요 지금 계속 건방지게 씨발. 어? 무슨 어떤 소리 어떤 의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부모님이랑 전화 상담할 때 그렇게 해도 돼? 행정원이 뭔 소리예요? 이렇게 해도 돼? 안 되잖아. 그지? 잘 다듬어서 얘기해 줄 알겠지? 내 말은 10이 되면 넘치잖아요. 근데 4개 중에 2개가 넘칠 수 있냐 이런 말이야. 불가능한 거 이해돼요? 넘쳐봤자 한 문자밖에 못 넘치는 거잖아. 10이 돼야 넘치는 건데 9까지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10은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20이 돼야 되는 건데 안 되는 상황이니까. 즉 현재 이 상황은 넘치는 게 한 개만 넘칠 수 있죠. 넘친다면. 이해됐어요? 요게 가장 기본 내용이에요. 물론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어찌됐건 한 개만 넘칠 수 있을 때가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요 숫자를 22 정도로 바꾸면 2개가 넘칠 수도 있는 거지. 10 돼버리면. 그래서 지금 아마 출제된 걸로는 2개 넘치는 것까지 출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동안 출제된 것 중에서는. 괜찮아요? 그럼 갈게. 행주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돼? 전체 경우에서 그냥 눈 감고 몇 개 뽑으면 돼? 18개. 4개밖에 왜 안 뽑아? 어? 18개 뽑아야지 행주야. 그지? 몇 개야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찬이 어떻게 돼? 4H. 그렇지 4H 열렸다. 예의 바른 거 봐. 행주 같은 거 4H 18 연습 안 해. 4H 열렸다. 태연이 4H 18 이해돼요? 괜찮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뺄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먼저인데 이 넘치는 문자가 한 개밖에 세면 불가능하지? A가 넘치거나 B가 넘치거나 C가 넘치거나 D가 넘치거나 그 넘치는 녀석을 결정해주면 되죠. 그래서 4가 곱해져야겠지. 나는 A가 넘친다라고 생각할래요. 그럼 A가 넘치는 걸로 결정하자라고 할 거고 B가 넘칠 수도 있고 C가 넘칠 수도 있고 D가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는 거고요. A가 넘친다라는 건 A가 몇부터 넘쳐요? 10. 그럼 이거 답에서 몇 되면 돼요? 8. 그래서 3H8. A가 만약에 11이면 이 몇이면 돼요? 7 더하기 3H7 플러스 댕댕댕댕댕 가서 A가 18이 돼버리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0 되면 되는 거니까 3H 0. 근데 잘 배웠나 좀 볼까? 태훈 이거 하나로 바꾸면? 4H8. 기다렸네. 잘하네. 얘는 4H8이죠. 왜? 얘가 8이 될 때, 7이 될 때, 6이 될 때, 5가 될 때, 4가 될 때, 3이 될 때, 2가 될 때, 1이 될 때, 0이 될 때라고 하는 건 얘가 8 이하가 될 때인 거잖아. 일로 간 거지. 왜냐면 태훈이가 쓴 거지 지금. 굿. 잘했네 태훈이. 이렇게 6개. 돌아온 화요일까지. 제가 툭 던졌을 때 툭 얘기할 수 있게끔. 그래야 내용이 어려워졌을 때 제가 야 얘들아 이거 짝수니까 치환해야겠지. 그러면 이제 저는 좀 여러분들이 끄덕거렸으면 좋겠는데 에? 치환이요? 왜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거지. 얘들아 이거 자연수가 돼. 하나씩 주면 되지. 왜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행주야 이거 더해서 18 되래. 경우에서 어떻게 돼? 선생님 18H4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거지. 이해되셨죠? 시간 한 3분 줄 테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고 조금 헷갈리는 것 같으면 질문. 1번? 네.
자, 발전 1번을 좀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발전 1번, 2번, 3번이 너무 막 감도 못 잡겠어 막 그러면 무조건 개념 빵꾸야. 지금 설명한 게 안 와닿은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빨리 개념을 다시 보셔야 돼. 알겠죠? 발전 1번을 보시면 전부 다 몇 이상이 되라고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배운 6가지 기본 패턴 중에 4번인 것 같아요.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하는 녀석이 4가 돼야 되는데 얘네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x라고 하는 녀석을 a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하나도 뽑히지 않았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치 하면서 끄덕끄덕 돼야 돼. 다음 시간까지는. 오늘은 좀 버퍼링 걸리실 수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그럼 얘는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다음 주 화요일에 요걸 못 쫓아오면 뒤에부터 이제 소화 못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어치가 7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는 주머니에서 a, b, c 들어있는데 그 중에 7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을 거니까 4h7 이렇게 가지면 된다. 아, 개똥싸가 안 되겠네. 3h7 3번 딱 보니까 행중 3번 딱 보니까 두식 뭐 하고 싶어? 어? 연립하고 싶죠? 두식 뺄까요? 그러면 위에서 밑에 거 빼면 2w가 4네요. 그럼 w는 무조건 얼마로 고정? 2로 고정이었던 거지. 그럼 w는 무조건 2로 고정이었던 거고 결론적으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효준 얼마? 8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의미 아닌 정수래요. 주머니 안에 x, y, z 들어있고요. 그 중에 8개 뽑기만 하면 되네요. 따라서 답은 3h 얼마? 8.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는 이와 같이 계산한다. n 더하기 r 빼기 1c r로 계산한대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1교시 때 했으니까. 그럼 얘는 둘 더한 거 빼기 1 그럼 10 c 행주 c8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10c 2로 바꿔야지 뭐. 45인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줍니다. 행주 이해했지? 우찬 이해돼요? 오? 나이스. 효준이 괜찮고 태경이 괜찮고 예? 괜찮아요 태경이? 태규. 태경 태훈. 태훈 그나 태훈이라 했잖아. 네. 괜찮아요? 네. 이해돼? 네. 옳지. 태훈이? 아 태훈이